안녕하세요.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정리 문제 부교재 52쪽, 53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고등학생 민정이가 우주여행에 관한 영화를 보고 관성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맞죠?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니은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면 관성이 작아진다. 중력 가속도는 우리 앞에서 배운 만유인력 법칙, 중력 법칙에 의하면 중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중력 상수, 그 다음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 이게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인데 요 값을 m1 곱하기 g 값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때 g 값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 이 g에 해당해요. 그러면 g는 r 제곱분의 g 곱하기 지구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은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질량에 그냥 물체의 질량에만 질량이죠. 이건 질량이 무게가 아니라 질량 값이죠. 중력 가속도와 관계가 없다. 니은 그냥 질량에만 관성은 영향을 받는다. 물체의 질량. 만약에 물체 무게와 관성이 관련이 있다면 맞는 말이 되겠지만 질량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무중력 상태에서는 관성이 없다.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중력이 있건 없건 중력 가속도가 크건 작건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말.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질량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기억 비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진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계의 원통은 땅과 함께 흔들리지만 지진계에 있는 질량이 큰 추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정지해 있어 진동을 기록할 수 있다. 얘는 땅과 흔들리고 같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추는 정지해 있는 거죠. 관성 때문에 그렇죠. 관성. 얘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기억. 물 위에서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 우리는 관성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죠. 니은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된다. 이게 관성이죠. 니은은 맞고. 얼음판에 썰매를 끄는 힘이 클수록 F가 클수록 썰매의 속력은 더 빨리 증가한다. F가 클수록 A 값도 커진다. 가속도 법칙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만 정답. 2번. 3번. 지면에서 연직 위 방향으로 점프를 할 때 지면에 가하는 힘이 같더라도 무릎을 많이 굽힐수록 F는 같더라도 많이 굽힐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 옳은 말.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점프할수록 지면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커짐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 따라서 발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이 더 커서 높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F는 같더라도 T가 길어지면, 델타 T가 길어지면 F 델타 T가 커져서 I 값이 증가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같은 속도로 달리던 질량이 같은 두 자동차 A, B가 각각 다른 장애물이 부딪혀 멈출 때까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보통 힘 시간 그래프면 면적은 같다라고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충격량 I는 F 델타 T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은 속도 V1도 같고 질량도 같아요. M도 같아요. 자, 옳은 것. 두 자동차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I랑 같다고 했는데 면적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죠. 두 자동차 A,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 그러면 평균 힘 F는 요 식에서 델타 T분의 I인데 지금 T 값이 다르죠. A는 T가 이만큼, B는 T 값이 이만큼. 그래서 T 값이 다르기 때문에 F 값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I는 같다고 했고, 그래서 B가 크다. 일단 그래프에서 보면 B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평균 힘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 A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 이 정도가 평균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공식에서 해결을 해보면 T가 크면 클수록 F 값이 작아지니까 B의 경우는 T가 작아서 F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두 자동차 A, B가 받은 충격량은 같다. 충격량은 면적과 같다고 했으니까 같죠. 니을. 두 자동차 A, B의 속도 변화량은 같다. 자, 속도 변화량이 V2-V1일 건데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게 델타 P가 된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I 값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I 값이 면적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델타 P도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니까 V2-V1의 값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을도 맞는 말. 기억,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40m/s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다. 운동량은 얼마인가? 그럼 공식을 써야죠. 운동량 P는 mv인데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150g 곱하기 1000g이 1kg이니까 이렇게 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력은 그대로니까 곱하기 40m/s. 단위가 맞죠, 속력은. 그러면 하나씩 지워볼까요? 0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러면 5로 나눠주면 5, 20, 5, 3, 15. 그 다음에 2는 요거 지워주고, 그럼 2.
6 남네요. 2 나면 6. 그래서 6kg 미터 퍼 세크.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위 변환만 할 줄 알면 되겠네요. 6번. 가나는 속력 V로 달리던 동일한 자동차가 각각 집더미와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자동차는 모두 정지하며 자동차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게 파손. 당연하죠.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으니까.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기억.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보면 충격량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충격량 I는 F 델타 T 또는 MV2 마이너스 MV1이라고 공식을 일단 쓸 수 있겠고, 속력 V로 달렸어요. 얘도 V고 얘도 V의 처음 속도가. 그 다음 동일한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질량도 같습니다. 질량도 같아요. 이게 처음 운동량이겠죠. 처음 운동량. 그리고 충돌하고 정지했으니까 이게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정지했으니까 0이 되겠죠. 0. 그러면 운동량의 차이 값이 충격량인데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모두 다 가와 나에서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충돌해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짧다. 그럼 이제 I는 동일한 상황. I는 같고 T에 따라서 F 값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집더미에 충돌하는 게 T 값이 클 것이고 여기는 T 값이 작겠죠. 그래서 더 심한 F 값을 받을 것이고 여기는 작은 F 값을 받겠죠. 여기는 큰 F.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걸리는 시간은 가가 길다.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림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그쵸? 아까 보면 나가 F 값이 크고 T 값이 작다고 했죠? 정답은 3번. 53쪽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유리컵을 낙하시킬 때 바닥에 떨어진 유리캡은 깨지고 방석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깨지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같다. 높이도 같다. 자, 이와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생각해보면 I는 F 델타 T 그리고 MV2 빼기 MV1가 같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수 있는데,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바닥에 닿기 직전 또는 방석에 닿기 직전의 속도 V1은 같을 겁니다. 두 물체가 두 상황에서 가다라고 했을 때 V1, 여기도 V1.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V2는 정지한 상황이니까 0으로 역시 같을 겁니다. 그래서 MV2와 MV1이 둘 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 그래서 가와 나는 충격량 I도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기억. 낙하하는 동안 유리컵의 운동량 증가가 방석 위보다 바닥에 떨어질 때
더 크기 때문이다. 낙하하는 동안의 운동량의 증가는 동일하죠. 이유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틀렸고, 유리컵이 각각 바닥과 방석에 충돌하는 순간 충격량의 크기는 방석보다 바닥의 경우가 더 작기 때문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MV2 빼기 MV1인데 V1도 같고 V2도 같기 때문에, 그 다음 질량도 같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유리컵이 각각 바닥과 방석에 충돌하는 순간 충돌로 인해 받는 힘의 최대값의 크기는 방석보다 바닥의 경우가 더 크기 때문이다. 바닥이 최대값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깨졌다. 맞죠? 대신에 바닥의 경우는 최대값의 크기는 크고 시간 t는 작겠죠. 작다. 상대적으로. 디귿이 정답. 다음 8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질량이 다 같은, 둘 다 m. 두 물체 A, B가 일정한 속도 VA와 VB로 운동하다가 충돌하였다. 충돌 후 두 물체는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운동하였다. 그러면 계속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상황이네요. 기억. 충돌 전 A의 속도의 크기는 B의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충돌 전 A. VA가 VB보다 커야 되죠. 안 크면 A가 B를 때릴 수가 없죠. 뒤에서 쫓아오는 애가 더 빨리 쫓아와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죠.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 A의 운동 방향은 이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방향이고, B와 부딪히게 되면 B가 반대쪽으로 힘을 주겠죠. 그래서 속도가 일부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이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래서 다르다. 디귿. 충돌 시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가 F 델타 T일 건데, 이 F 값은 A가 B를 미는 것과 B가 A를 미는 게 같죠.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 다음 델타 T도 역시 둘이 접촉한 시간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만 반대겠지.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가다가 충돌하는 경우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해보면 이걸 M1이라고 하고 V1의 A, 그 다음에 이거는 M2라고 하고 V1의 B,
그 다음 충돌 후는 V2의 A 얘는 V2의 B라고 했을 때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M1, M2겠죠. 이걸로 이제 식을 써보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함은 M1 곱하기 V1A 더하기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M2 곱하기 V1의 B는 나중 운동량의 합. 질량 똑같이 M1 V2의 A 더하기 M2 V2의 B. 요 식을 가지고 여기는 충격량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 변화를 주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MV2-MV1이 되는 거고, 그러면 물체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의 차이가 되는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방향은 반대로 나오지만 MV2와 이거 마이너스가 붙어서 MV1의 차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차이가 서로 같다. 크기 값이. 이 크기 값, 절대값은 같다로 나오는 겁니다. 같다. 근데 이제 요걸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충돌 전의 운동량 물체 1과 물체 2의 운동량, 그 다음 충돌 후에 물체 1과 물체 2의 운동량의 합으로 놓고 푸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떨어져요. 방향성이. 이렇게 보면 하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로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는 충돌을 할 때 힘을 이쪽으로 받고 하나는 힘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서로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 식이 중요하다. 네, 풀 때는 요 식으로 풉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던 물체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충돌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 시간은 t이고 면적은 s이다. 옳은 것 찾아봅시다.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처음 운동량은 V로 가다가 멈췄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하는 거죠. 틀렸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S이다. 그쵸?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 F 델타 T분의 I인데 크기는 T분의 S이다. T 그대로 대입되어 있고 S가 I와 같다고 했으니까 맞죠. 니은 디귿 4번이 정답. 1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공이 6m/s의 속도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튀어나왔다. 충돌할 때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공이 벽에 충돌한 충격량 이쪽 방향이겠네요. 그럼 충격량 I는 F 델타 T이고 이거는 M
V2 빼기 MV1이죠.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MV2 먼저 대입하면 질량이 얼마라고 했죠? 2kg이라고 했으니까 2kg 곱하기 V2 마이너스 5 빼기 2kg 곱하기 V1, 이건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대로 6이 i와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니까 i는 마이너스 22.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22 뉴턴 세크 받았다.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5번. 11번. 공이 벽과 접촉한 시간이 0.01초라면 벽이 공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러면 i는 F 델타 T에서 F를 구하라는 거죠. F는 델타 T분의 I. I는 여기서 구했어요. 22. 그 다음에 T는 0.01초. 그러면 F는 100을 곱하면 되니까 이쪽에다가 또 100 곱하기 100. 100 하면 이게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00 뉴턴 이렇게 되겠네요. 2200 뉴턴.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그림은 직선상에서 2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0에서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과 같다고 했잖아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3, 여기가 3이니까 곱하기 높이가 4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 충격량이니까 뉴턴 세크. 3번. 자,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53쪽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교재 52쪽부터 53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